안녕하십니까. 깊은 생각 엠탑에서 수학을 가르치는 안인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삼성고 내신 대비 수업 자료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내신 대비 수업 자료에 대해 설명을 좀 하려면 삼성고 내신 시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모르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17문제로 이루어져 있어요. 여기에 객관식이 1번부터 10번, 주관식 중에 단답이 1번부터 5번, 서술형이 6번부터 7번 두 문제 이렇게 17문제가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객관식에 9번이랑 10번, 단답에 4번, 5번 이 네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여기서 등급을 다 가릅니다. 1, 2, 3등급은 여기서 다 갈라요. 한 문제 더 끼우자면 서술형의 7번까지 제가 배점을 좀 읊어드릴게요. 여기가 10점짜리입니다. 얘가 6.6점에서 얘가 12점일 거고 얘가 둘 다 5점대 초반이라서 두 개 합쳐서 11점 정도 합치면 33점. 100점에 3분의 1 정도가 나와요. 3분의 1 정도가 1등급이랑 2등급이랑 3등급의 등급을 가르는 이 33점이 존재하고 다음 67점이라는 나머지 파트는 삼성고 부교재가 있는 학교잖아요. 부교재. 얘들은 지금 고쟁이 잡혔더라고요. 고쟁이 보면 스텝 1, 스텝 2, 스텝 3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스텝 3는 모의고사 기출로 그냥 뭐 조금 어려운 거 몇 문제 모아놓은 거고 스텝 1, 2를 해결한다면 이 67점 중에 저는 55점 정도, 50에서 55까지는 충분히 마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30점, 40점대, 50점 초반까지 아마 많을 겁니다. 이건 되게 많아요. 이 친구들은 부교재에서 스텝 2, 고쟁이의 스텝 2 선까지 해결이 잘 안 된 걸 겁니다. 그러면 우리 고쟁이를 막 3번 풀었다던데 5번 풀었다던데 2번, 3번 푸는 게 아니라 저는 스텝 2까지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완벽히 자기가 해결했다는 걸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 친구가 그 문제를 딱 물어봤을 때 설명을 해줄 수 있을 정도면 자기가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스텝 1, 2에 해당되는 거를 똑같이 내지 않거든요. 숫자를 바꾸든지 상황을 좀 바꾸시는데 스텝 1, 2에 해당되는 내용을 하려면 1, 2에 해당되는 난이도에 해당되는 그 새로운 어떤 문제집의 문제들을 많이 풀면서 이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고쟁이가. 하나의 책 속에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도 않은데 그 책 속에 스텝 1, 스텝 2, 스텝 3의 다양한 난이도의 문제를 실으려다 보니 이게 기본도 좀 약하고 심화도 좀 약해요. 스텝 3는 좀 어려운 심화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 소위 말하는 센, RPM, 마풀 시너지, 기본 유형 문제집이잖아요. 이 문제집 요 수준으로 좀 단단하게 탄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고쟁이의 스텝 1, 2를 검증하듯이 한 번, 두 번 쓱 풀어서 어느 정도 잘 풀려 요 상태까지가 마무리되면은 60 정도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쉬운 단계는 아니고 여기까지 하는 것도. 다음에 해야 되는 게 고쟁이의 스텝 3 얘는 완전히 색깔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철저하게 모의고사예요. 완전 철저하게 모의고사, 기출 모의고사입니다. 기출 모의고사 스텝 3가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도 요 노란색에 해당되는 파트는 기출 모의고사에 그러니까 고쟁이 스텝 3에 해당되는 문제가 한 5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거의 여기 박혀요. 남은 3개는 어떡하냐? 남은 3개는 부교재에서 언급되지 않은 모의고사 문제일 확률이 되게 큰데 그래도 선생님들이 전혀 생뚱맞은 어떤 내용을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기출됐던 모의고사에서 상황을 조금 변형해줘요. 근데 1학년들이 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수능도 많이 다루시고 선생님들이 좀 연구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 2학년, 3학년 수학에서 물어보는 그 상황들을 그 2학년 수학 요소나 3학년 수학 요소를 싹 드러내고 공통 수학 1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걸로 싹 바꾼 다음에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꽤 많습니다. 좀 있어요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냥 기출을 막 푸는 걸로는 해결이 안 되죠. 그냥 기출을 풀려면 미적분 1 기출을 풀어야 되는데 미적분 2 기출을 풀어야 되는데 거기에서의 함수를 막 다룬 최대값 최소까지 다룬 어떤 상황을 공통수학원에서 물어보는데 그럼 얘를 해결하려면
제가 이제 시중에 있는 그 기출 문제집을 많이 찾아봤는데 저희 깊은 생각에서 학기 중에 쓰는 코어 매스랑 교재가 있어요. 어머니들 깊은 생각 교재는 고등부 교재가 워낙 유명하니 저한테 자잘한 어떤 설명을 듣는 거는 팔이 안으로 굽었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인터넷 같은 곳에 깊은 생각 고등부 교재 중에 코어 매스라고 코어 매스란 책을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그 맘카페라든지 어머니들이 책의 그 퀄리티에 대해서 이게 말씀을 많이 해주십니다. 충분히 정평 나 있는 엄청 좋은 책인데 얘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의고사 베이스예요. 그래서 저는 깊은 생각이랑 2년 전쯤에 같이 제휴를 하게 되면서 중등을 생각해서 제휴를 시작했었는데 고등부에서 교재를 조금씩 땡겨 쓰기 시작하다가 저는 삼성고에서 애들이 서브로 풀어야 될 문제집 중에 정말 유레카했습니다. 이게 그냥 1학년 기출들을 쭉 모아서 고등학교 1학년 애들 기출 공부해 이런 게 아니라 고등학교 전 과정에 나오는 만약에 함수를 배운다 그러면 고등학교 전체의 기출 중에 함수에 대해서 좀 어려운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모아서 그 기출을 딱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코어매스가. 물론 코어매스 중에서도 블랙이 있고 블루가 있고 레드가 있고 난이도별로 쭉 나눠져 있어요. 밑에 화이트도 있고. 근데 위에 있는 걸수록 어려운 고2, 고3이 많이 모여 있고 하여튼 그런 조금의 난이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이제 반별로 좀 책을 좀 다르게 들어가는데 코어매스가 병행해서 들어가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자, 내신 대비 교재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는데 내신 대비 교재는 부교재를 기본 베이스로 하기는 해요. 부교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 조금 하위 반도 있을 겁니다. 이 반은 부교재를 많이 반복하면서 소위 이제 어머니들 이해하기 쉽게 시중 교재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이제 깊은 생각 교재를 쓰긴 쓰는데 센 문제집 같은 기본 유형 문제집에 해당되는 거를 많이 병행해서 고쟁이 스텝 1, 스텝 2까지 완벽하게 푸는 게 최종 목표인 반도 있어요. 그런 반도 있고 제일 윗반 같은 저희가 3개의 그룹으로 나누는데 저희 2학년 때 3개 그룹 나눠져 있고 1학년 또 지금 MSMP 끝나고 중간고사 치고 나면은 3개 그룹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윗그룹 같은 경우에는 부교재의 비중이 확 줄어들어요. 이쪽 코어매스에서 지금 이 노란색 비중을 확 살릴 겁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이 67점 중에 많이 틀리면 1개 틀려요. 옛날 9등급제에서 3등급까지 해당되는 아이들은 이 67점에서 정말 많이 틀리면 1개 틀립니다. 1개. 근데 점수가 왜 그렇게 3등급까지 80까지가 1컷이고 70까지가 2컷이고 그 밑에가 이제 3등급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정확히 이렇진 않은데 딱 작년 걸로 말씀드리면은 78이 1컷이었고 67점 얼마? 얘도 68 반올리면 68점 될 겁니다 아마. 이게 1컷이었고 얘가 2컷인데 5등급제로 바뀐 우리 친구들한테는 1컷, 2컷에 해당되는 이 점수가 아마 5등급제에서 1컷이 될 거예요. 그럼 대충 한 70으로 보시면 돼요. 70점으로. 난이도의 차이가 없다면. 70점이 형성되면 30점밖에 안 깐 애들인데 30점 까는 애들 중에서 거의 다 여기에서 점수를 까지 생뚱맞은 여기에서 거의 다 안 깐다고. 그러면은 이거는 혼자 맡겨도 다 풀 수 있는 게 삼성고의 옛날 9등급제에서 1, 2, 3등급 애들이에요. 혼자 맡겨도 거의 다 풀 수 있습니다. 성실함도 어느 정도 조금 갖춰져 있고 풀었을 때 막 크게 막힘이 없고 스텝 3 부분은 조금 도와주긴 도와주죠. 근데 스텝 1, 2에 해당되는 거는 그냥 풀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막 수업을 하고 설명해야 되는 그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얘들은 이쪽 내용을 위주로 나가는 게 제일 윗반이에요. 가운데 반은 기본 내용도 좀 다지면서 기본 내용 다지다 보니까 이쪽 내용이 조금 할 시간 조금 줄어들겠죠. 여기 내용을 조금 줄여서 이렇게 공부하는 게 두 번째 반일 거고, 세 번째 반 같은 경우에는 고쟁이의 목표가 스텝 2까지 완벽하게 푸는 거랑 스텝 3를 풀기는 풉니다. 근데 5개 중에 한두 개 나오는 거의 흡사하게 나오는 그 문제만 맞추자 이게 목표지 응용된 다른 n제까지 풀자 이게 목표인 바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설명드리고 자녀분이 중간고사 성적이나 그 모고 성적에 의해서 세 번째 반에 배정이 되면은 문의를 엄청 많이 하세요. 지금 세 번째 반에 있으면 우리 애는 거기에 계속 머무르는 거 아니냐고. 차차 올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신생학원이 아니에요. 많이 했습니다.
고등부에서 내신도 많이 했고 삼성고도 정말 일기 때부터 했습니다. 정말 저희는 일기 때부터 했거든요. 일기 때부터 한 학원 저는 주변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집중을 좀 했을 때 우리 아이의 성적이 30점, 40점, 50점 정도밖에 안 됐다. 50점 빼고 3, 40점 정도 밑에 쪽이다. 그러면은 스텝 2까지 내용을 확실하게 다지고 얘를 하려면 얘도 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하면 좋잖아요. 이쪽을 하게 되면은 얘가 좀 부실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이놈을 먼저 마스터해서 60점까지 먼저 올리는 게 우선인 것 같아요. 60점을 올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70, 80을 바라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정말 다 가지려고 하면 어머니들이 이제 처음에 가시고 시험 한 번밖에 안 쳤으니까 우리 더 잘할 거야, 뭐 실수를 많이 했대라고 믿는 분도 많으시고 이게 너무 아쉬운 마음에 이게 지금 세 번째 반이나 기본 내용을 다지는 거에 막 하게 되면은 이게 막 더 이상 올라갈 유리천장이 있는 막 그런 곳에 갇히는 거 아니야 막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수학은 그 아이들의 집중력이랑 공부하는 양은 한계가 있고 다 하면 좋겠죠. 다 할 시간은 없고 그러니 성적이 조금 낮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10점, 20점을 먼저 올려서 자신감도 조금 얻고 그 올리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이 반별로 교재를 좀 구성을 좀 달리해서 나가는 게 저희는 효과가 탁월했습니다. 정말 탁월했습니다. 이게 다른 학원에서 있다가도 많이 넘어오죠. 그러니까 뭐 서로 삼성에 이제 하는 데가 워낙 많으니 유동적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그냥 일괄적으로 수업하던 데서 거기서는 이제 전교 1등, 전교 2등, 뭐 전교권의 아이들이랑 또 같이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우리 애도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나면은 이제 이게 핀트가 좀 안 맞는 수업이구나 라는 거를 아이들도 좀 느껴요. 예, 그거는 일단 또 그렇게 하는 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하실 거고 저희는 타겟팅해서 수업합니다. 이 점수대 애들은 이쪽에 몰빵, 이 점수대 애들은 이쪽에 몰빵. 몰빵이라고 하면 좀 그런데 이게 한 7대3 정도로 8대2 정도로 필요한 거 8 수업하고 그냥 기본적인 거는 2로 좀 줄여요. 이쪽 아이들은 좀 어려운 게 2 정도 될 거고 그리고 제일 윗반 애들은 기본적인 내용 고쟁이의 부교재에 해당되는 게 한 2 정도 될 거고 나머지 모고 문제 푸는 게 한 8쯤 될 거고 신생학원 아닙니다 어머니들. 작년도, 재작년도, 재재작년도 매년 똑같이 계속 수업하고 있습니다. 삼성고 선배들도 많고 영상을 왜 찍냐면 반을 분반하고 어떤 교재를 쓰고 저희가 설명회 같은 걸 안 하다 보니 어머니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선배들은 많이 다닌 것 같고 지금 2, 3학년 애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긴 어떻게 수업하지? 하고 이제 너무 안 알려져 있어서 제가 똑같은 말을 여러 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 교재에 대한 설명 이런 거 저런 거 설명을 드리는 거니 저희는 교재는 짧게 말씀드리면 부교재 중심으로 하되 깁생의 모의고사를 변형한 문제집 수준별로 나눠진 게 있어요. 얘를 베이스로 써요. 그리고 짧게 조금만 말씀 더 드리면 시험 임박해서는 실전 모의고사를 칩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도 반에 따라 또 달라요. 실전 모의고사는 저희는 귀신같이 찝어내는 그렇게 막 쪽집게로 찝어내는 그런 학원 아니에요. 저희는 그냥 그 어느 수준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러면은 요 아이는 요 수준의 문제를 푸는 게 좋겠다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거를 공부를 시키는 학원이지 삼성고는 내신을 족보를 분석해 본 결과 이런 문제를 탁탁탁 찍어서 공부하면은 얘가 나올 겁니다. 저희는 그런 학원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런 걸로 오도하면서 이렇게 현혹한 적도 없고 그렇게 현혹하는 것도 엄청 싫어하고 자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가 여기
제일 윗반 성적대가 지금 중간고사 기준으로 1등급 나온 애들일 거예요. 아마 상위 10%, 300명이면 30명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모의고사조차도 학교 시험보다 좀 더 어려운 모의고사를 봐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 대비용으로 문제수도 얼추 맞추고 하는데, 이게 학교 시험에서 80점, 90점 나온 친구면은 한 10점 정도 더 다운되는 어떤 그런 시험지. 얘도 이제 모의고사 베이스의 문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 내용을 다지는 방 같은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학교 시험 난이도보다 요 5개 중에 요 5개를 한 2개 정도로 줄여요. 2개 정도는 부교재 스텝 3에 해당되는 내용을 집어넣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이고, 부교재 고쟁이에서 스텝 1, 2에 해당되는 내용은 또 숫자만 바꿔서 많이 집어넣어서 실전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럼 너무 쉬운 거 아니냐, 부교재 애들 다 풀었던 건데 2번씩만 풀은 상태인데 2번을 풀었건 3번을 풀었건 숫자만 바꿔서 좀 집어넣으면은, 이게 중간고사 때 2, 3, 40점을 맞은 아이들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친구들은 부교재를 한 2번 정도 풀고 시험을 치는데도 숫자를 바꿔서 시험을 치게 되면은 반타작이 잘 안 나와요. 진짜입니다. 진짜 100% 팩트입니다. 50점 정도가 거의 애들 고선입니다. 그냥 부교재 내용을 숫자만 바꿔서 시험을 치더라도. 그러니 저희는 계속 연습을 시키는 게 기본 내용에 해당되는 어떤 다른 문제집을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고쟁이 스텝 1, 2를 혼자 힘으로 풀 수 있는, 그게 최종 목표로 그렇게 움직여서 일단 60 먼저 마크하고 다음 70, 80 올릴 때는 모의고사 변형을 올리는 그런, 그게 기본 틀입니다. 2달 반 정도의 중간고사 준비 기간이 있잖아요. 3월 초부터 5월 초니까. 그러니까 2달에서 한 1주 정도 나올 건데 한 9주 정도 나오더라고요, 보통 보니까. 그러면 두 달이 1주라고 잡았을 때 한 달 반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은 부교재랑 모의고사랑 조금 병행하면서 나갈 거예요. 이쪽 아이들도 모의고사를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 내용에 좀 더 훨씬 더 많이 할애한다 뿐이지, 고쟁이 스텝 3 다 다르거든요. 고쟁이 스텝 3를 제끼는 바는 아무 반도 없습니다. 부교재인데 부교재에서 좀 어렵다고 해서 제끼진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확장판을 공부하지 않는다 뿐이지. 자, 2달 1주 중에 한 달 반 정도는 부교재 중심으로 모의고사 좀 병행하든 모의고사 중심으로 나가든 그 한 달 반 정도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한 2, 3주 정도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면서 이제 까먹었거나 애들이 공부가 좀 덜 되는 걸 각인시켜줘요. 너 이거 2번이나 풀었다고 막 우기는데 숫자 바꾸니까 또 못 풀잖아. 그럼 애들 다시 또 공부하거든요. 그 기간을 거쳐서 중간고사를 치고 또 똑같은 기간을 거쳐서 기말고사를 치고, 저희의 수업 교재는 그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반별로 교재가 달라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